먼저 시작하기 전에 천재라고 하면 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정 키워드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미지도 많이 생각날 것 같은데 주로 천재라고 하면 저는 뭔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냥 another level, 차원이 다른 사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완전히 다르고 나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삶도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특별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사람들이 전 주로 지니어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지니어스라는 용어 자체가 그 기원을 찾아보면 라틴 어원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함께하는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spirit.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흥미로웠던 점은 결국에 사람은 태어나고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인가 같이 동반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니어스라는 용어를 사람과 좀 별개의 또 다른 무언가로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점점 더 결합돼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재의 의미로 변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천재라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제목을 사실 평범한 천재들이라고 붙이고 싶긴 했었거든요. 천재는 맞는데 평범한 천재들이다. 이제 주로 평범한 천재들이다 하면 여기 이번 영화에서 나왔던 조나단 라슨 아니면 스티븐 호킹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조명을 받고 각광받은 천재들 그 외에 조금 능력 덜하고 조금 재능 덜하고 사실 묻혀가면서 사는 천재들, 일상속의 천재들이다.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그 용어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스토리를 보면 영화에서는 우리랑 고민들이 다 너무 같아요. 네. 같은 고뇌와 같은 스트레스를 겪어요. 예를 들어, 뭐, 택택 보면서는 과연 내가 지금 거의 서른이 다 돼가고, 지금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이게 성공할지도 모르겠고, 곡은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여자친구는 자기와 함께 뉴욕을 떠나자고 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여자친구도 너무 사랑하지만, 내 일도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도 이거를 포기할 수 없겠는데, 이런 고민들. 사실 이거는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모든 건 영화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스티븐 호킹 주연을 맡았던 에디 레드메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다.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전혀 평범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영화에서만큼 스티븐 호킹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꿈은 평범한 가정이었던 거죠. 물론 자기가 뭔가 천재성이 있고 특별한 걸 하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을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해줄 수 있는 가정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그런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게 아닐까. 또 다들 선망하는 대상들이 사실 있었죠. 특히 그게 파벨만스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선망의 영어는 envy예요. 그래서 envy가 질투이기도 하지만 또 뭔가를 우러러보는 선망의 대상할 때도 envy라는 단어를 쓰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정말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봤던 영화들을 만든 감독에게 가서 너무나도 인상을 받았고 진짜 1호 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 또 웃음이 나오잖아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뭔가 선망하는 존재한테 인정받고 말 한마디에 섞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런 순간들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천재라는 게 사람의 특성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전체라고는 절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 지니어스라고 하면 특출한 지능, 창의성 등의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을 천재라고 주로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정의 내리는 건 아니다. 특출하다가 영어로 exceptional인데 여기 다 알고 계시듯이 exceptional이라는 건 특출나다도 있지만 또 뭔가 예외성, 이 사람만 제외되는 거, 그런 의미도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전 그 단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천재라는 것은 뭔가 특출난 재능 하나가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가 천재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들은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평범한 인간들이다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dreamer라는 단어를 가져왔었는데, 몽상가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뭐 천재는 꿈을 꾼다, 꿈을 꿔야지 천재다, 뭐 이런 말은 누구나 동의하는 것 같고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저는 천재들이 꾸는 꿈이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이번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장면에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한 모든 건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마치 모든 것의 시초를 되돌리듯이 스티븐 호킹의 인생을 되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폭작한 씬인데, 이처럼 그들은 언제나 속에서 두 가지의 욕망과 두 가지 인격체가 갈등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앞에서 그 천재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한 것과 좀 연결이 되는데, 똑같이 이들은 누구나 갖고 싶은 것, 누구나 가질 만한 목표들이 있어요. 평범한 가정, 사랑, 어디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 또 성공을 하는 것, 내 끼니 걱정할 필요 없이 내가 편하게 자는 것, 내 보금자리가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천재들도 당연히 원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동반되는 굉장히 강한 욕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파벨만스에서 주인공의 그 엉클이 와서 하는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게 거기서 나오는데, 사랑은 우리의 마약이다 라고 죄송해요. 예술은 우리의 마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처럼 이들은 무엇인가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누구나 중독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경우에는 영화, 스티븐 호킹의 경우에는 과학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욕구. 조나산 라슨의 경우에는 자신이 뭔가 뮤지컬 감독, 뮤지컬 라이터로서 세상에 있는 사회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망설임 없이 딱 표현해내고 그걸로 사람들에 울림을 주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욕구가 너무나도 강한 거죠. 뭔가 중독이 될 만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딱 파벨마스의 다음 장면, 나중에 나온 장면에 연결됐었는데, 저는 이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지만 굉장히 소름 돋는 부분 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얘기하고 결국 가족이 갈라서는 장면에서 딱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아가 들어간 이 주인공만 완전한 타인으로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씬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들이 가진 그 재능, 예술성,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술인 갈증은 완벽하게 자신을 타인화시킨다는 특징, 요소가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도 스스로 그러한 모습에 충격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데, 저는 이게 엉클이 말한 다음 대사에 잘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술이라는 건 너에게 너무나도 큰 만족감과 행복과 성공을 안겨주겠지만, 동시에 너의 가슴을 갈갈이 찢을 듯한 고통과 외로움을 선물해 줄 것이다. 이것도 전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파벨만스에서 그 엄마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단톡방에서 엄마를 굉장히 욕하고 좀 이해할 수 없다, 너무 이상한 가정 내에서 버그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엄마의 역할이 무엇일까 굉장히 좀 의문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사실 어머님도 엄청나게 예술성 있고 어머니 나름대로 굉장한 천재였잖아요. 피아니스트였고. 그렇지만 자신의 남편은 공학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결혼을 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은 자기의 천재성을 포기한 셈이 된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있고 꿈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온전히 추구할지, 아니면 안정성을 선택할지, 거기에서 천재가 갈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선택하게 되면, 물론 천재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없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그로부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생활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거를 주로 쫓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파벨만스에서 이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는 예술성을 추구해야만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엄청난 그로부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인물이었는데 영화에서 잠깐 나왔듯이 자신의 어머니가 조금 겁이 많으시고 그런 면에 대해서 확신을 안 드니까 지원 같은 것도 덜 해주셨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안전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까지는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전성을 선택했을 경우 그거에서도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천재로서 무엇을 선택하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화에 나온 이 주인공들이 뭔가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계속 보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딱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 bite off more than one can chew. 이제 내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씹어버린다. 더 많이 삼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다 결국에는 뱉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처럼 영화 후반에 가면 새 영화다 공통점이 결국 뱉어버려요. 자신이 감당 못하겠는 부분. 그게 안정성을 뱉어버리는 거든 천재성을 뱉어버리는 거든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결국 세 주인공 모두 안정성을 뱉어버리고 자신이 갈구하는 예술성을 삼켜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저는 짓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마지막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선망하는 감독에 갔을 때 수평선이 어디 있냐?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씬에서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장면이 주로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린 주로 수평선을 가운데 두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재들은 그 수평선을 밑으로 내리든 위로 내리든 시각이 달라져요. 결국 이들은 두 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살게 되지만 저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천재가 가지는 고뇌와 고민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반인 시선이고 이게 천재의 시선이었다면 어느 시선에 초점을 두고 어느 시선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천재다 또는 일반인이다 또는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